트럼프 대통령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체류자 460명이 체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 된 경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됩니다. 뉴욕주 노숙자 인구가 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재, 야구 방망이, 흉기 등을 소지한 6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브루클린 F전철에 탑승한 승객의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국토안보부가 즉각 체포작전에 나선 것은 물론 군병력을 남부국경에 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체류자 460명을 체포했으며 이와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했습니다. 또 로버트 살레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어제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국경에는 주방위군과 예비군 등 2,500명이 배치돼 있으며 이외에 육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군이 많게는 10,000명 상당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는 국방부의 1,500명 배치 발표는 초기 조치이며 더 많은 조치가 따를 것이며 배치 병력이 10,000명까지로 늘어날 수 있고 국경 감시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드론도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경세관보호국은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한 이민자는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민 단속국은 대규모 체포에 대비 구금자 수용 능력을 2배 늘리기로 하고 10,000명 수용이 가능한 4개 시설을 별도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 된 경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공지한 공고문에 따르면 국경 지역은 물론 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 된 경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시키기로 했습니다. 새 트럼프 정책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미 전역에서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왔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 재판 없는 신속 추방 대상으로 분류해 수시간 수일 내 본국으로 송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책은 이와 함께 국경 100마일 반경 내에서 붙잡히는 불법 입국자들은 불법 입국한 지 14일에서 역시 2년 이하로 대폭 늘려 신속 추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경 지역 100마일 반경 안에서 붙잡히는 불법 입국자들만 14일이 안 됐을 경우 신속 추방해왔는데 트럼프 새 정책에서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2년 이하로 신속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뉴욕주 노숙자 인구가 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노숙자 인구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일까지 113% 증가해 15만 8,019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숙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아동 노숙자 수는 2022년 2만 299명에서 지난해 5만 773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노숙자 3명 중 1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단위 노숙자의 경우 2022년 2만 4,805명에서 지난해 9만 9,457명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노숙자의 60.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2022년부터 뉴욕주로 유입된 난민 수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노숙자 10%는 심각한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뉴욕주 전체 노숙자 중 대부분인 93%는 뉴욕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노숙자 15만여 명 중 12만 134명이 뉴욕시에 있었고, 나소 서포 카운티는 4,002명, 용커스 웨체스터 카운티는 1,6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최근 들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며, 노숙자 문제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정부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구 방망이, 목재, 흉기 등을 소지한 6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브루클린 F전철에 탑승한 승객의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4일 브루클린 보로팍 F전철에서 44세 남성을 절도한 6명의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14일 오전 6시경 F전철을 타고 있던 44세 남성을 둘러싸고 위협했습니다. 용의자 1명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고 1명은 칼을 들고 있었고 3명은 목재를 들고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남성의 핸드폰을 훔친 뒤 그를 18 에비 뉴욕 플랫폼으로 밀쳐냈습니다. 경찰은 전철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무더기 행정명령을 단행하는 등 속도전을 겸비한 무한한 권한을 행사, 법적 논란이 우려됩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이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5천억 달러의 기술 투자, 멕시코만의 이름 변경,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 정책 불법 규정, 틱톡 금지법 75일류의 영토 확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방의회 난동자 대거 사면, 학교와 교회 등에서의 불법 이민자 체포 합법화, 트랜스젠더 차별 방지 행정명령 폐기, 자신과 각을 세웠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정부 경호 취소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조치가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어 초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 법원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단 이틀을 보냈지만 이미 임기를 꽉 채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백 건의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동, 국민들이 이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도록 하고 지지자들에게는 끝없는 승리를 심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으로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적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는 결심을 밝힌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파나마를 선택, 트럼프의 의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 2월 초까지 파나마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파나마의 중남미국가를 방문, 불체자 추방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으로의 밀입국 등을 막을 수 있는 자체적인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장관 취임 뒤 국무부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내 임기 동안 서반구 국가들과 협력해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를 다시 미국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파나마 정부는 같은 날 파나마 운하는 영원히 파나마 국민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의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필리핀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루비오 장관은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스라엘의 미국 지원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히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모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를 마친 뒤 4건의 형사기소 등 4년간 지옥을 겪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우호적인 폭스뉴스의 의리를 지키듯 취임 이후 첫 인터뷰 기회를 폭스뉴스에 제공하고 지난 4년간 고초를 겪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는 말로 보복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가족을 추가로 사면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의회가 이를 조사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쓰레기들에 의해 4년간 지옥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법률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고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어렵게 해냈다. 그들이 이것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정말로 힘들다고 밝혀 바이든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사면과 관련 이 양반은 모두를 사면해주면서 웃긴 것은 어쩌면 슬픈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을 사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사면 이유를 보면 이 사면은 모두 바이든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 사실상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본인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자를 모두 사면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매우 나쁜 참모진을 뒀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철군 방식, 가족 등에 대한 선제 사면 등과 관련 참모들로부터 나쁜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상원이 집계한 로비 현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해 698만 달러, 약 100억 원의 대미 로비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 SDI, 이매진 등 4개 기업을 합친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대미 로비액은 2021년 372만 달러, 2022년 579만 달러, 2023년 630만 달러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SK그룹은 지난해 559만 달러를 대미 로비에 투입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612만 달러 이후 최대입니다. SK그룹은 지난 2021년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분쟁 때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등 사활을 건 로비를 펼쳤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로비 금액을 투입한 회사는 한화그룹으로 지난해 391만 달러를 집행하면서 로비 금액 면에서 현대차그룹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한화그룹은 2021년 62만 달러에서 단 3년 만에 6.5배 급증했으며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뿐 아니라 조선 등 방산시장 진출에 따라 로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328만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 슈퍼넬,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합친 것으로 2021년 291만 달러, 2022년 336만 달러, 2023년 323만 달러 등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또 LG그룹은 지난해 9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다른 기업보다는 적지만 LG로서는 사상 최대입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SK와의 분쟁 때인 2021년 120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지난해에는 24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40세 이상 여성의 코로나19 후유증이 같은 나이대 남성보다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안토니아대 연구팀이 33개 주 코로나19 감염자 12,0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후유증인 롱코비드 위험이 40세 이상 여성에게서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안토니아대 연구팀은 18세에서 39세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롱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31%에서 44% 높으며 롱코비드 위험은 임신 여부, 폐경 여부 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롱코비드 위험이 남성보다 50% 높았고 40세에서 54세 연령층에서는 폐경 여성의 롱코비드 위험이 남성보다 42% 높았으며 폐경이 아닌 여성은 45%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롱코비드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롱코비드 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에 지난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12억 7천만 달러의 돈을 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앱시장 분석업체 센서타워의 2025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챗봇과 이미지 생성 도구 등 생성형 AI 제품의 인앱 결제 규모가 지난해 1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챗GPT가 처음 등장한 2022년 3,010만 달러에서 2023년 4억 5,500만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79.1% 증가한 것입니다.
챗GPT 출시 이후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바이트댄스 더오바오 등 빅테크들도 AI 모델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AI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22년 1억 1,900만 건에서 2023년 7억 7,700만 건을 찍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1.8% 늘어난 14억 9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4분기 AI 챗봇 다운로드 건수는 4억 2,700만 회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 챗봇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제품별로는 챗GPT가 전체 지출의 약 40%, 전체 다운로드 건수의 23%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 취임 후 뉴욕시경이 거리에서 압수한 불법 총기가 2만 정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3년간 압수한 불법 총기 중 1,400여 정은 유령 총기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21일부터 사라졌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조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언론계에서도 뉴스미디어 환경 변화가 가속함에 따라 제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 디지털 중심으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7개 사업장을 앞으로 2달 동안 모두 폐쇄합니다. 이에 정규직 1,7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낸 끝에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그룹과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예고한 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WHO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며 최대 후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H마트가 다가오는 을사년 음력설을 맞아 1월 21일부터 스마트카드 고객 대상으로 각 지점에서 $30 이상 구매 시 설 맞이 빨간 봉투 한 세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뉴욕시 헌혈센터가 연말 연시에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서 모든 혈액형 혈액 재고가 최대 사흘치 분량만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3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3월 2일입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선거 분담금은 후보 1, 2인 각각 4만 불, 후보 3인 이상 각각 3만 불입니다. 선거 일정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문의 혹은 뉴욕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1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